계약할 때는 분명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 회사에서 다 책임진다 했으면서 막상 대출이 불가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들이밀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출 불가는 수분양자 책임. 이럴 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수분양자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어요 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양대행사의 말만 듣고 계약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중도금 대출이 거절돼서 분양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고 분양계약을 취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수분양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미혼 여성입니다. 어느 날 6천만 원 있으면 매달 월세가 나온다는 호텔 분양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 수분양자의 전 재산은 약 8천만 원, 하지만 수분양가는 1억 6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대출 없이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수분양자는 상담 직원에게 직업도 없고 가진 돈이 전부 8천만 원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즉 상담 직원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담 직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의 알선한 은행에서 전부 해결해 줍니다. 이자도 회사가 부담해요. 수분양자는 이 말을 믿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는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 불가. 대출이 거절되자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수분양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계약 해제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현금 납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분양자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법원은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아까는 대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준 건가? 민법제 109조 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건물 수분양 계약은 계약의 내용이라 하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건축 면적은 어떤지, 건축 호수는 몇 호인지, 건축물의 매매 대금은 얼마인지, 매매 대금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이지 사실 이 건축물을 왜 사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거주하려고 산 건지, 아니면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산 건지, 아니면 이게 상가라서 내가 그 상가를 통해서 어떤 특정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의 동기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계약의 동기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을 어떤 사안인지 명확히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이 사건에 빗대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란 쉽게 설명해서 대출의 실행이 이 계약의 목적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은 수분양자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으며 가지고 있던 재산 상태로 볼 때 대출 없이는 이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봐도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가능 여부가 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동기의 착오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쉽게 말해서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안 한다는 동기를 분양사에게 전달했는가, 그래서 중도금 대출 여부가 상호 계약의 내용이라고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 계약서에 특약만 들었어도 이 부분은 명확한 건데
그럼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법원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동기의 착오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수분양자가 대출 안 되면 계약 못한다는 의사를 미리 분양사에게 전달했는가, 또는 둘째로 분양사가 대출은 무조건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수분양자의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만한가. 이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상담 직원은 대출이 안 되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회사가 부담한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분양사도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법원은 수분양자가 대출이 될 것이라는 착오가 분양사에 유발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될 것이라는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수분양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이 부분이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쟁점인데요.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서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그 후단에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착각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좀 전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법원은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수분양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것은 수분양자의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사는 법원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분양계약서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은행 가서 알아봤어야지 확인 안 한 수분양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사가 수분양자의 재산 상태를 알면서도 중도금 대출이 수분양자의 신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담 직원이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중도금 대출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하며 수분양자에게 착각을 유발하였으며, 금융기관을 수분양사가 지정하고 알선하였던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인이 상담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수분양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 취소와 분양사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 판례와 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 분양사의 설명 방식, 증거 확보 여부, 개인의 경제 상황,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막막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